두 번째 세션은 한중일 차의 형태와 제다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전남 농업기술원 김은혜 연구원께서 한국 차 형태에 따른 가공 공정과 품질 특성 비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의 김은혜라고 합니다. 여기 되게 반가운 얼굴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 계셔서 되게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계명대학교하고 대구시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한국차 형태에 따른 가공 공정 및 품질 특성 비교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요, 저희는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종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공 공정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저희는 차 문화 쪽도 공부를 하긴 하지만 차 문화 쪽 공부보다는 차 농가들한테 더 많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도 그런 분야들로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서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제를 주셨던 게 차의 형태였었어요. 형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차에서 형태 얘기하면은 외형을 먼저 떠오실 것 같으세요. 그 외형에는 저희 차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찻잎을 그대로 살려서 보존해서 건조시키는 저희가 입차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형태가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래서 입차라고 하는 형태는 현재 녹차라든지 홍차,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뭐 발효차 이런 형태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현재는 티백으로도 가공되고 있는 게 바로 입차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차를 저희가 분쇄를 하면은 녹차를 분쇄하면 저희가 가루 녹차라고 하죠. 그래서 가루 녹차 같은 저런 형태가 가루차가 두 번째 분쇄형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차라고 하는 게 요새 많이 부흥을 하고 있는데 말차라고 하는 형태도 역시 가루차에 포함되는 형태 중에 하나로서요. 가루 녹차랑 말차랑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말차 같은 경우는 재배법이 다르죠. 저희가 차광 재배라고 하는 재배의 기술이 들어가서 그 찻잎으로 가공한 거를 저희는 말차라고 하고요. 녹차의 형태로서 분쇄를 한 거는 저희는 가루 녹차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가 고형차라고 하는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떡차라고 하는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형차라고 하는 저 떡차의 분류는요, 저희가 증기로 스팀을 찻잎을 쪄서 절구에 빻아서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들어서 성형을 한 다음에 건조를 시키면 저 덩이차라고 하는 고형차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의 형태 같은 경우는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바로 응답법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마시는 방법 또한 다르겠죠. 그래서 응답법에 대한 차이도 결국에는 이런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형차 같은 경우에 제가 저기에서 지금 내연차의 빨간색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내연차라고 하는 차는 고려시대에 나왔던 차 중에 하나고요. 현재 보성에서 지금 다시 전승을 받으셔서 복원하고 있는 차 중에 하나로서 현재 보성에서도 보실 수 있는 차 종류의 하나인데요. 내연차 같은 경우는 응답법을 보시게 되면 응답법 자체가 가루 내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덩이차를 가루를 내는 저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가루차의 한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연차라고 하는 저런 덩이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덩이차에도 속하지만 가루차에도 속할 수 있는 그런 차류로 전후는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부터 약용으로서 그리고 종교 의례로서 중심으로 차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떡차랑 입차라고 하는 찻잎의 저런 종류는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에는 대차, 그 다음에 뭐 내연차라, 용봉단차라고 하는 저런 차들이 나왔습니다. 용봉단차라고 하는 차는 엄연히 말하면 우리나라 차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넘어온 차인데 그 당시에 무역의 상인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응용하게 된 그런 차가 바로 용봉단차가 될 것 같고요. 조선시대에 넘어와서는 작설차, 황매차라고 하는 황차의 종류의 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황매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에 의해서 중국에 있는 황차의 제다 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황매차라고 하는 황차가 제조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돈차라고 하시는 엽전 모양의 차도 이 시대에 나오게 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지금 선생님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응답 방법에 팽답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팽답법이라고 해서 돌솥에
저희가 끓여서 마시는 차들, 그런 형태는 이제 고형차에서 나올 수 있는 응답 방식의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점점 발전되게 된 게 저희들이 차선으로 격불을 해서 마시는, 가루차는 저희가 차선으로 격불해서 마시죠. 그런 차들의 점다법이라고 하는 응답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응답법이 더 점진돼서 점다법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포다법이라고 하는 그런 음용 방식으로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루 녹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응다의 방식은 차 도구에 대한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순서 보니까 고현미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그 주제가 다구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형태들, 차 형태들이 응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다구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덩이차라고 하는 이 떡차는요, 어떻게 보면은 유구, 다경에도 표기되어 있는 그런 차의 형태가 있는데, 차를 마시는 데에는 조차, 산차, 말차, 병차가 있다라고 유구 다경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유구 다경에서도 차의 형태를 저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조차 같은 경우는 거친 차를 조차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산차 같은 경우는 현대에 들어서 입차를 말하게 되는 거고, 말차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가루차의 말차가 하나의 형태가 되고요. 저 병차가 바로 떡차, 오늘날의 떡차, 그다음에 덩이차라고 불리우는 차들의 형태가 유구 다경에서도 기술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덩이차라고 하는 차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구 다경에도 나와 있는 제다법 중에 하나예요. 7가지 제다법으로 처음에 찻잎을 따는 체업 과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증기로 찌는 증제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절구로 빻는 그런 과정이 있고, 절구로 빻은 것을 성형해서 틀에다가 만들고 그거를 건조시켜서 보관하는, 이렇게 7가지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이 유구의 다경법은요, 우리나라에도 오늘날까지 전승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차가 있죠. 청태전이라고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으세요. 장흥에서 지금 현재 상품화되고 있는 청태전이라고 하는 차가 지금 현재 유구의 다경 방식대로 그대로 전승돼서 지금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차고요. 이 당시에 용본 단차라고 하는 차는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차예요. 용본 단차라고 하는 차는요, 당시에 귀족들만, 왕족들만 마실 수 있는 차였기 때문에 서민들은 저 용봉 단차를 마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민들이 마실 수 있는 차,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바로 초차라고 하는 차가 서민들이 마시는 차들로서 음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유구 다경에서 나왔던 7가지 제다 방식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로 전승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차가 바로 청태전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차의 종류에 있어서 녹차나 홍차나 그다음에 뭐 다른 2차 종류들은 저보다 선생님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청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태전이라고 하는 차는요, 차나무의 엽전 모양을 지금까지 한국 전통의 고형차로 내려와 있는 차예요. 그래서 엽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돈차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돈전자를 써서 전차라고도 불리우는 차가 바로 청태전입니다. 청태전은 파란 이끼가 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녹태전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녹태전이라고 불리우는 차가 지금 이제 청태전이라는 명칭으로 다 통용돼서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태전이라고 하는 차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무 시대 때부터 1950년대 때까지 장흥의 이 밑에 남해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차로 2050년대까지 만들어졌다가 한동안 그 문맥을 못 이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장흥 지역에서 2007년에 복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장흥의 청태전에 표준화 제조 과정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태전은 틀이 정형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이 틀을 배포를 하세요. 그래서 이 틀로 찍어낸 청태전은 규격화된 청태전으로 지금 상품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다법도 표준화를 정립을 함으로써 지금 농가들, 총 지금 장흥의 16농가 농가들이 차를 장흥 청태전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농가들에서 생산하는 제다 방식은 대부분 표준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규격화된 제품들로 상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요, 장흥 청태전이 국가중어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다경에서 내려왔던 이런 문화들을 전승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청태전이 차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 희소성의 가치가 더 높은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태전은 아까 앞에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는 자연 환경, 차나무가 식지 않은 환경에 큰 차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태전의 차나무가 자라는 곳은요,
환경이 저렇게 야생 차밭에서 환경에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흥에 있는 차나무의 재배 면적은요, 10개 읍면에 약 93.1헥타르 정도가 식재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다 야생 차밭인 게 여기 청태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흥 차밭의 경관은 대부분 다른 나물들과 다른 식물들과 같이 혼식되어 있는 방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혼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는요, 큰 나무들 아래에서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차나무가 일종의 차광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차광 효과를 받게 되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런 감칠맛이나 단맛을 내는 물질들을 증진시킬 수도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태전이 독특한 풍미를 내고 품질 특성을 갖고 있는데 기여를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밭의 지금 규모는요, 대부분 2헥타르 미만으로 소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장흥에서도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평지다원을 조성하고 있는 단농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렇게 차나무에 식재되어 있는 경관들이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야생 차밭에 존재하고 있지만 산업화를 위해서도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장흥 청태전의 현황입니다. 장흥 청태전의 제조 과정을 보시면요, 아까 유구에서 말씀드렸던 7개의 과정에서 똑같이 보시는 것과 같이 체업을 하고요. 체업 후에는 시들리기라고 하는 위조 과정을 거칩니다. 위조 과정을 거친 후에 증기로 증열 과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절구로 찢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23g으로 정량을 합니다. 지금 2008년에 아까 보건사업으로 통해서 청태전의 표준화 공정이 도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표준화 공정이 정립되었을 때 바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저 그람수예요. 23g의 정량으로 성형하는 틀도 제작을 해서 그 성형한 틀에 제작한 틀에서 성형을 한 후에 1차 건조 후에 구멍 뚫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2차 건조를 한 후에 포장을 해서 저장을 하는 이런 과정이 청태전을 만드는 제조 과정입니다. 청태전은요, 옛날에는 가정의 상비약으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상비약으로 쓰이는 데 있어서 이러한 효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기라든지 배앓이, 두통, 어지럼증, 고혈압, 변비 예방, 해독과 해열 작용 등으로서 가정 상비약으로 쓰였는데요. 청태전이 단독으로도 약용으로도 쓰이긴 했지만요, 옛날에는 다른 재료들과 같이 끓여서 약용으로도 쓰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용을 겸한 차가 어떻게 보면 청태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3년 이상 된 청태전의 차를 석차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청태전의 음용 방법은 아무래도 외형의 차이 때문에 독특한 음용 방식을 책하고 있는데요. 청태전은 처음에 굽기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굽기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생물을 살균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향미를 증진하는, 가양을 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고,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화를 하는 데 있어서 변질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그런 작용하는 과정이 바로 굽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굽기가 과정이 끝난 후에는 1리터 물에 8g의 청태전을 한 편 넣어서 끓여서 마십니다. 이렇게 마시는 차가 청태전이기 때문에 다소 저렇게 끓여서 마시는 저런 방식이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청태전 정이차를 분해해서 팁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태전을 응용해서 청태전 콤부차라고 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음료들로도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태전은 그 옛날에는 아까 감기로도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태전 또 장흥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돌배라고 하는 배가 나오는데 야생배거든요. 그 야생배랑 같이 혼합을 해서 청태전이랑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현재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몰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서는요, 청태전을 활용한 저런 화장품도 개발을 해서 출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청태전을 활용한 비누 등 다양한 제품들로 지금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태전은 장기 아까 보관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보관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옛날 전통 방식과 현대 방식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건데요. 전통식의 방식은요, 처마 밑에 저렇게 꿰서 보관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전통 청태전의 보관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청태전이라고 하는 차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상비약으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가정 상비약으로 쓰였을 때 상시 구비될 수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렇게 처마 밑에 보관하여 가정 상비약 약용으로 쓰기도 했던 게 바로 청태전입니다. 그럼 현대에 들어서는요, 저렇게 처마 밑에서 걸 수 있는 방식이 아닌
항아리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농가들은 현재 지금 보관을 하고 계세요. 농가들에서는 보관을 2년 동안 하시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꺼내서 굽기라고 하는 과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굽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의 품질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판매를 2년 지난 후에 판매를 하시는데 그 판매하기 전에 역시 굽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품화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청태전 차는 후발효 차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헌에 지금 연구하신 문헌의 보고에 따르면요, 청태전에서 미생물이 분리 동정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청태전에서는 크게 곰팡이균하고 세균류가 분류가 됐는데요. 곰팡이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스퍼질러스 나이거라고 하는 흑극균에 속하는 균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고초균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마 프로테오박테리아 속에 속하는 이런 세균들도 청태전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태전은 결국에는 단순한 카테킨 산화의 차가 아닌 미생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라는 게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청태전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해서 2년 정도의 숙성을 한 다음에 상품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화학 성분들에 대한 변화, 맛에 대한 변화, 색에 대한 변화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청태전은 저렇게 아까 녹색에 만들어졌을 때는 녹색의 형태를 띄었다가 장기 보관하게 되면은 갈색의 형태로 변하게 되고요. 차탕 역시 녹색의 차탕에서 산화라든지 미생물 발효에 의해서 갈색으로, 진한 갈색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도 맛과 향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청태전은 다른 풍미를 띠게 되는 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성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아미노산이라든지 카테킨 같은 이런 물질들은 함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갈리기시드라고 하는 갈산이나 데아플라빈 같은 이런 산화 물질 같은 경우들은 증가를 하게 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거는요, 차의 형태에 대한 품질 비교잖아요. 차의 형태의 입차와 덩이차에 대한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녹차랑 황차라고 하는 황차, 홍차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입차의 특징과 그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청태전의 차를 비교해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성분들이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라는 가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마 살청이라는 과정일 것 같아요. 살청이라고 하는 과정은 저희가 PPO, POD라고 하는 이런 효소들을 불활성화시켜서 더 이상 산화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바로 살청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살청이라는 과정이 포함된 녹차와 그다음에 민황이라고 하는 이 제조 과정이 들어가는 이 스릴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민황이라고 하는 과정에 이런 황차, 그다음에 산화라고 하는, 요새는 이제 관용적으로 저희가 발효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산화라고 하는 과정에 포함된 저 홍차, 이렇게 세 가지의 차류를 저희가 5월 달에 봄차와 7월 달에 여름차, 이렇게 두 가지 차로 만들어서 청태전과의 덩이차로서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차 형태의 폴리페놀과 아미노산을 먼저 보게 되면요. 녹차에서 당연히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발효차이기 때문에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많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황차 역시 녹차와 같은 똑같은 수준의 폴리페놀을 함유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볼 거는요, 아미노산 함량이에요. 그 청태전이 다른 차들, 녹차나 황차, 홍차랑 비교했었을 때 상당히 높은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형태에 대한 TPA라고 하는 저 값은요, 폴리페놀과 아미노산을 비교한 값인데, 저렇게 비교하기 값은, 왜냐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은 저희가 쓴맛을 내는 물질의 대표적인 거고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감칠맛, 단맛을 내는 대표적인 물질로서 저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감칠맛을 더 많이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저는 계산값으로 봤었을 때는요, 청태전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감칠맛이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HPC라고 하는 장비로서 저희가 분석을 한 건 카페인하고 GA, 그 다음에 8종, 카테킨의 데아플라빈 4종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비교를 또 해보았는데요. 카테킨에 있어서는 봄차가 당연히 카테킨 함량이 여름차보다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홍차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홍차 같은 경우는 아까 산화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카테킨이라고 하는 물질이 데아플라빈이라든지 GA 같은 이런 물질들로 산화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카테킨의 함량이 녹차, 여름차보다 88% 감소한 걸 알 수 있었고요. 홍차의 봄차에서는 녹차보다
약 82% 감소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황차 역시 민항이라고 하는 과정에 산화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요. 녹차 여름차보다 약 20% 감소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녹차 봄차보다는 약 16% 감소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GA 같은 물질은 결국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물질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서 보시게 되면은 홍차라고 하는 차류가 산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GA 함량이 증가된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게 청태전도 GA 함량이 높다는 걸 저희가 연구 결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테킨이라고 하는 물질이 산화되면서 테아플라빈이라고 하는 물질로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카테킨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장 많이 감소되었던 홍차에서는 테아플라빈이 약 2.52%로 가장 높게 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청태전이라고 하는 차도 아까 GA 함량이 많이 증가된 걸 알 수 있었지만 테아플라빈이 생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의 함량은 사실은 차나무가 결정짓는 차나무의 품종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녹차, 황차, 홍차 같은 경우는 하나의 품종으로 재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청태전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의 청태전의 찻잎으로 만들어서 다소 작은 지역의 청태전의 찻잎이 저희 보성지액보다는 함량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에 대한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검측 결과에서도요. 여기서 저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르기닌 물질이었습니다.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저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요. 단맛도 내지만 좀 쓴맛을 내기도 하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인데 다른 차에서는 녹차, 황차, 홍차에 봄차에서는 다소 발견이 됐지만은요. 청태전에서는 엄청 많은 함량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차, 황차, 봄차에 비교해 봤을 때 약 4배에서 4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함량이 바로 아르기닌이라는 물질로 해서 저희들이 검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 아르기닌이라는 물질이 다른 차에보다는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아미노산의 최종적인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아미노산 함량을 봤을 때 청태전이 다른 차류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이런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차에 있어서 저희 아미노산 중에서도 중요한 아미노산이 하나 있는데 테아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테아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함량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요. 봄 녹차가 여름 녹차보다 약 6배 이상 많았었고요. 그리고 봄 황차도 5배 이상, 봄 홍차에서도 5배 이상이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태전은 아까 아르기닌이라는 물질도 높지만 테아닌이라고 하는 물질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청태전이라고 하는 차는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성분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태전 2015년부터 2021년에 만들어진 1년차부터 6년차의 그 청태전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요. 그거에 대한 성분 변화들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보존을 하면 할수록 변화되는 물질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색도였습니다. A라고 하는 값이 바로 적색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적색도가 진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육안으로 봤었을 때에도 1년차 된 차와 6년차 된 차가 확실히 외형적으로도 색깔의 차이를 띄울 수 있었는데 수치 또한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적색도가 증가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GC, EGC, EC라고 하는 비에스테르형 카테킨의 물질들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1년차와 6년차, 2015년에 만들어진 차와 2021년에 만들어진 이 두 개의 차만 놓고 비교해 봤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성분적인 가장 큰 차이는 있지 않았지만요. 색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역시 적색도가 많이 올라가고 대신 투명하다고 하는 이 투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감소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성 기간 동안에 따른 청태전의 성분화적 특성 변화를 보게 되면요. 1년에서 3년 차의 차가 4년에서 6년 숙성된 차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더 높았고요. 아미노산 역시 1년에서 2년 숙성된 차가 4년에서 6년 된 숙성된 차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릭애시드와 카테킨 같은 경우 역시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산화라는 하는 과정에 의해서 카테킨류가 감소하고 갈릭애시드 함량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태전이라고 하는 차의 가장 큰 산업화하는 데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덩이차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덩이차는 현재 지금 청태전을 만드는 농가들은요,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엽부터 건조까지 모든 과정이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뭐 RTD 음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화장품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단가예요. 그래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고자 저희 연구소에서는 기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절구라고 하는 방식은요, 로터베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체를 해봤고요. 그리고 증기는 저희가 증제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 앞에 증열 부분만 활용해서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흥에서는 다 수작업으로 채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평지다원에서 기계 수학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원래 5가지의 공정을 4가지로 관소화시켜서 2가지에 대한 성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맛과 뭐 향에 있어서는 저희 관능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요. 성분학적에 있어서는 통계학적 이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색도라든지 그다음에 아미노산, 갈릭에시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계화차라고 하는 이 분쇄형 청태전 차보다 수공으로 만들었을 때 함량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색도 역시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업화된 청태전을 가지고요. 저희가 다른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화를 개발을 했는데 청태전 추출물 70%의 주정으로 추출한 청태전 추출물이라는 거를 소재화로 개발을 해서 이 소재화를 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응용하기 위해서 소재화에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소재화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는요. 장흥 청태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는요. 학생들한테 청태전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태전 추출물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청태전에 가글을 하기 전과 후에 대한 구강의 미생물에 대한 분포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분포 차이도가 확연히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 중에 처음에 치주염에 미치고 있다는 뭐 프리보텔라 인터미디아라고 하는 치주염에 영향을 미치는 저런 미생물의 각을 한 후와 한 달 후, 2달 후에 측정한 결과 저렇게 치주염이라든지 치은염에 미치는 미생물들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치주낭과 치근막에 영향을 미치는 캄필로박터 렉투스 같은 이런 미생물들도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치 유발의 가장 대표적인 균인, 뮤탄스균에 대해서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퓨저박테리움 누클레아툼 같은 경우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청태전을 가글을 하기 전과 가글 한 2달 후에 구강 내의 미생물들의 변화를 일어남으로써요. 구강 케어 관리 제품인 양치액을 개발하게 됩니다. 양치액을 개발해서 구강 내의 미생물들을 검사를 했는데 97.6% 정도 균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뮤탄스 균하고 진지발리스 균에서도 96.21%, 99.9%의 평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구강 케어라고 하면은 물론 충치에 대한 감소 효과도 중요하지만 구취 감소 효과도 중요한데요. 구취 감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황화물에 대한 감소 효과를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90% 이상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청태전 추출물이 구강의 미생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구취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차의 가공부터 그다음에 소재화 연구, 제품 개발까지의 이런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서 차가 단순히 지금 저희가 응용하는 형태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가공 제품으로서 만들어서 더 많은 대중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 요람으로서 학계랑 산업계 그리고 현장의 농업인들이 협력하면서 함께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